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형충회합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형충회합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형충회합 중에서도 이때는 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 게 회합입니다. 회합. 이 회는 뭐 모일 회자고 합하다는 거는 합을 모아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합이 됩니다. 이 회합의 종류는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회합에 대해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삼합, 방합, 우합, 암합, 명암합. 얘네들이 일종의 그 한 5가지 정도의 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합이라고 보는 거는 여기는 삼합, 방합, 우합은 공식적인 합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여기 암합하고 명암합, 또 우합 이런 애들이 있는데, 육합, 삼합, 방합은 공식 합이고 우합, 암합, 명합합 얘네들은 다소 비공식 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으로 쳐주는 사람도 있고 합으로 안 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이거는 합일까 아닐까 하면 내 입장에선 합인데 제 입장에서는 합이 아닐 수도 있죠. 제3자도 누군가는 걔네 친구야? 걔네 친구였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걔 친구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합 3개, 비공식적인 합 3개, 6개의 합. 아무튼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거를 회합이라고 한다. 자, 오늘은 회합 중에서도 육합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육합. 이 육합이 합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합입니다. 자, 사주 지지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육합이라고 하는 요소는 육합, 즉 6개의 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의 합. 자, 이 육합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 해인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육합이 있습니다. 동등 개념의 정으로 이어진 합입니다. 초코파이 선전할 때 정 뭐 이런 거죠. 초코파이를 왜 주는데 그냥 정 뭐 이런 거죠. 그냥 정이 아닌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얘를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말 잘 듣게 하려고, 얘한테 받아먹을 게 있으니까, 얘를 죽이고 싶어서 뭐 이런 건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초코파이를 줬어. 뭐 고맙다는 소리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이 정으로 묶인 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적인 합인 육합, 삼합, 방합은 어떤 특징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육합이 정으로 뭉쳤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부부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삼합이라는 거는 3개가 뭉쳐서 합을 하죠. 뭐 셋 중에 2개만 모이면 반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삼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시간 공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육합은 어떤 목적성, 너랑 나랑 합쳐서 돈을 벌어보자, 너랑 나랑 합쳐서 무언가 거사를 치러보자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냥 너가 좋으니까 같은 목적성이 삼합보다는 다소 적다. 물론 목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한 자리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뭐 속으로 뭐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삼합은 그 목적이 깨지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합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정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워가지고 개 도축장을 만들어서 개고기 사업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개를 키웠어. 그래서 처음에는 개를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만 개들한테 정이 든 거야. 그래서 이 개를 도살해가지고 개고깃집에 차마 보내지 못하게 되었어. 뭐 이런 것들이 육합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육합이 많으면 그 갈등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소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육가공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좀 그만 소한테 너무 정이 든 거야. 이게 소를 도살장에 보내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잖아? 거시기 하잖아? 가끔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타고 총잡이들이 다니다가 그만 말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면 고통을 줄여주는 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의 머리에 권총을 쏠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돼! 왜 죽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그 퇴직한 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늙은 말들이나 현역 은퇴한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주려고 하는 말 농장이 있는데 그 경마장에서 그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들이 이제 순위권에서 밀려나고 지치면 걔네들을 도축장에 보내서 그 말고기집에 고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부려먹고 달리기를 시키고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 그만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달리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더니 걔를 말고기로 잡아먹더라. 근데 그 주인은 그런 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건 버려지거나 또는 심지어는 도축장에 보내지 않고 어디다 묶어놓고 말을 굶어 죽게 하는 경우들도 있대. 먹이를 안 주고 그냥 여기다 묶어놓는 거야. 그러면 걔가 나중에 가면 방치해 놓으면 말이 그냥 죽어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버림받은 말 또는 도축장에 가는 말들을 데려다가 이게 농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어떤 면에서는 육합적 관계죠. 왜? 삼합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육합이라는 것은 목적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말에게 먹이를 주는데 왜 소를 안 잡고 계속 데리고 있는데 그냥 좋으니까. 옛날에 봤었던 한 10년 전에 한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시골 농부가 그 소하고의 우정을 시골 농부가 소를 데리고 농사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소를 데리고 이걸 팔아야지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지 해서 그 시장에 갔다가 도저히 못 팔겠다 하고는 다시 소를 데리고 와. 소와 함께 친구처럼 농사도 짓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소가 이제 늙어서 죽어요. 천수를 당한 거죠. 늙어서 죽어. 보통의 경우는 소가 죽으면 얼른 잡아가지고 고기로 파는데 고기로 팔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이 원앙 소리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소가 죽었는데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소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소를 거기다 묻어주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얘는 내 친구야. 얘는 잡아먹는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 같은 요소들이죠. 어떤 목적에 의한 합이 아니라 어떤 정에 의한 끌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주의 육합이 좀 잘 돼 있다. 육합이 막 2번, 3번 반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사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육합이 있는데 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육합이 제 목적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운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생긴 꼴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보통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주는 영혼이 써가지고 온 계획서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계획서 써가지고 온 거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사는데 가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재물을 공유하면서 살겠다라고 해놓고 싫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그럼 다 뺏기고 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목적을 따지지 않고 정을 나누며 살아보겠다라고 해놓고 싫어, 내 도움 안 되는 것들 내가 다 쳐낼 거야. 나 꺼져버려. 도움 안 되는 것들 다 꺼져. 난 도움 받기만 할 거야. 도움 안 줄 거야. 너는 나를 정을 줘야 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정을 안 줄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이 피해 보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합이라는 거는 동등한 개념으로 정으로 이어진 합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육합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떤 정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그 정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해. 가령 사업을 해. 삼합으로 잘 갖춰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 생산직은 네가 제일 잘하고 영업은 네가 제일 잘하는구나. 아, 좋아. 행정관리는 네가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오디션 뽑아가지고 그 사람 보통 실력 보고 같이 일합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너 행정관리를 못하네. 너 영업 못하네. 너 하지 마. 이런 경우가 되죠. 왜? 자기 목적을 못할 때는 깨져. 근데 육합은 너 영업해야겠는데 걔가 영업을 못해. 그러면 삼합이면은 너 나가 해야 되는데 육합은 너 나가 하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에이 그래 그냥 와서 일해. 그래서 그쵸? 이럴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실력도 있으면서 뭐 육합도 잘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인데 예를 들어서 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보컬 그룹, 뭐 3인조 걸그룹, 뭐 5인조 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나는 얘는 드럼, 뭐 얘는 보컬, 얘는 뭐 춤, 뭐 얘는 얼굴,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드럼 담당한 애가 드럼을 못 쳐봐.
그러면 걔 바꿔야 돼. 삼합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바꿔야 되는데 6합으로 걸려 있으면은 그냥 해라. 그냥 대신에 내가 그 작곡할 때 드럼 거의 일 안 하게 할게. 뭐 이러면은 이 깎아먹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보통은 소규모 가족회사인 경우에는 뭐 3합이 아니어도 그냥 6합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면 서로 정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일하죠. 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함께 잘 되는 거니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아주 커지는 회사가 돼서 시스템으로 커지는 회사가 될 경우에는 6합은 폐해가 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지금 아껴주고 있어. 그래서 저런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우리 그 목소리 좋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인턴 사원을 뽑는데 그냥 그 이력서에 달리기라고 써진 걸 보고는 얘 한번 뽑아보자. 이게 왜 달리기라고 뽑았다? 그거 미래 가능성을 보고 뽑은 거죠. 그거 모계 성향이에요. 모계 성향. 근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걸 비슷한 걸 할 때 다른 간부가 와서 왜 이렇게 이력서가 쎄한 애를 뽑았습니까? 내가 하도 나의 아저씨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뭐 대사를 낼라 그래. 왜 이력서가 쎄한 애를 뽑았습니까?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무슨 논리예요? 이거 금의 논리야. 금의 논리. 금의 논리. 금의 논리는 검증된 거를 갖다 쓰는 거고 목의 논리는 검증은 안 됐어도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는 거죠. 물론 사주에 목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면 어쩔 때는 목의 논리, 어쩔 때는 금의 논리 아니면 내 안에서 목의 논리와 금의 논리가 서로 싸울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목의 논리인데 사회적으로는 금의 논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목의 논리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금의 논리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젊을 때에는 목의 논리를 쓰지만 늙어서는 금의 논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겠죠.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을 뽑았는데 안 자른 사람들은 뭐 특별히 실적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일 잘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으로 엮여 있는 형태.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아이유는 정으로 묶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회사의 조직에서는 왜 삼합으로 묶지 않고 정으로 엮였냐. 마치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6합은 동등 개념의 정으로 이어진 합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합은 화합하다라는 의미, 케미를 맞춘다는 의미, 연결하여 균형을 맞추다는 의미, 6합은 특히 음양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음양의 균형이라는 거는 이거를 했으니 요게 좀 부족하니까 요걸로 보완을 하자. 요러면 구색이 갖춰지겠네. 같은 게 음양의 논리예요. 자, 음으로 많이 갔으니 양도 좀 보충하자. 양으로 많이 가면 음도 좀 보충하자. 그럼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로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일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 에너지로 묶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 6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균형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다음, 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사주를 되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는 합을 또 부정적으로 어거지를 써가지고 합이 나쁘다라는 강변을 할 적에 묶여서 못 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합이 나타내는 한 몇십 가지의 어떤 다양한 방향성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 본질을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묶여서 못 쓸 수도 있어. 묶여서 못 쓸 수도 있는데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 그러면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봐야지 아유 묶여서 못 써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묶여서 못 쓰는 경우들은 합되는 두 개의 주체 중에 하나를 싫어하거나 취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 체육학과를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가려는 체육대학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입장을 시켜주겠대. 운동도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는 학교야. 뭐 연세대 체육과를 가려고 그랬더니 체육만 잘하면 안 된대. 공부도 잘해야 된대. 근데 다른 체육대학은 공부 안 해도 돼. 체육만 잘하면 실기 보고 들어가는데 그 대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두 개를 갖춰야 된대. 두 개가 화합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운동선수를 키우겠대. 공부도 잘해야 돼. 운동도 잘해야 돼.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연세대 가는 거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다른 데 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가령 내가 밥도 좋아하고 참치도 좋아해. 아니야,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야지. 나는 참치를 좋아하지만 야채는 안 좋아해.
참치는 좋아해, 야채는 안 좋아해. 근데 야채하고 참치가 합된 참치가 있습니다. 야채하고 참치가 합이 걸려 있는 참치가 있죠. 야채 참치. 야채 참치. 참치는 맛있는데 야채는 싫어. 그러면 그 야채 때문에 참치도 안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또 하나. 참치는 좋아하지만 매운 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고추 참치를 줬어. 고추 참치 캔으로 밥 비벼 먹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추도 좋아하는데 매운 것도 좋아하는데 참치도 좋아해. 그런 사람한테 고추 참치는 최고의 시너지야. 이 1+1은 2가 아니라 1+1은 3이나 4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어머, 이렇게 맛이 잘 들었네. 고추장과 고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네. 하지만 매운 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누가 이거 섞어놨어가 되는 거죠. 뭐 재밌는 표현으로 탕수육을 시켰는데 찍먹을 할래, 부먹을 할래 같은 거죠. 그죠? 나는 탕수육은 좋아하지만 소스는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따로 떨어뜨려줘.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찍어 먹고 안 먹고 싶은 건 다른 거 찍어 먹을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이거 부먹이야지. 그래서 맛이 소스가 잘 길들여야 돼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육합이 천간이나 지지에 걸려 있는데, 육합은 이제 지지에서만 해당되죠. 천간은 간합이라고 그러고. 자, 지지에 육합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과 재능이 육합이 걸려 있어. 그 말인즉슨 자격 갖추고 재능도 갖춰야 된다는 소리야.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 연쇄 효과가 날 거라는 건데, 저는 식신은 쓰고 싶은데 인성은 싫어요. 저 자격 공부해야 되잖아. 학원 다녀야 되잖아. 자격증 따기 싫어요. 누구 간섭받기 싫어요. 이래버리면은 이 둘은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만 취용하는 게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나는 그냥 식신만 쓰고 인성은 안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인성에 대한 내 통제력이 없어지고 식신의 효과도 매우 약화된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은 전문 기술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사람을 치료하려면 의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에 나서서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세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업종들이죠. 근데 만약에 치과 의사인데 인성은 싫어요. 인성 안 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치과 의사가 되냐면 야매가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의료법이 강력해져서 야매 의사가 없는데, 저희 어릴 때는 야매 의사가 많았던 것 같아. 저희 어머니도 집에 동네 아줌마가 와서 우리 어머니 이빨을 막 해줬어. 내가 꼬맹이 때. 그게 뭐죠? 야매 의사죠. 야매 의사. 치과에 가면 비싼데 동네 아줌마가 뭐 이게 치과에서 좀 간호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알아서 주사도 놔주시고 알아서 이빨도 고쳐주시고 그러면 비용이 절반이야. 뭐 그런 거 야매 의사잖아.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식신 못 쓰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육합은 합돼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합이 걸려 있으면은 보통은 그 두 가지 기운을 함께 취해 줘야지 쓰기가 용이하다, 매우 좋다 같은 거죠. 또 하나, 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용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전용화는 때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 이 특정 스포츠카의 엔진에 그 전용화가 걸려 있어. 그럼 뭐냐면은 저기 무슨 전용 기름을 쓰래. 그또 고급 휘발유 전용 뭐 이렇게 돼요. 고급 휘발유 전용. 그러면 그냥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엔진 수명이 줄어들고 얘가 자기 성능이 잘 안 나오는데, 얘 밟으면 200km, 300km 나오는 애인데 일반 휘발유를 자꾸 넣으면은 뭐 200km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폰인 아이폰은 액세서리가 대부분 전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아이폰 액세서리, 전용 아이폰 충전지, 전용 아이폰 수리소, 전용 아이폰 이어폰 이런 거를 연결할 때는 최상의 성능을 내지만 전용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했을 때는 품질 보증을 해줄 수 없거나 고장이 나도 우리 책임 안 지거나 작동 안 할 수도 있음. 이런 형태들이 걸려 있는 거죠. 이 반면에 삼성 휴대폰 제품들은 전용화가 별로 없어. 그냥 범용화죠, 범용화. 그래서 합이 걸린 건 전용화, 합이 안 걸린 건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범용화 정도로 보면 돼요. 범용이라는 건 이 회사, 저 회사, 요 회사에서 나온 거 그냥 서로 규격만 맞으면 쓸 수 있다.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 제품을 쓰시오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전용 제품을 쓰시오라는 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합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에게 최적화, 전용화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성과 식신이 서로 전용화돼 있으면 이 공부를 하면 이 전용화된 이 기술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쓸 수가 있구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평택 간에 전용 도로가 깔려 있어. 이게 범용 도로가 아니라 전용 도로야. 그래서 얘는 서울에서 그 도로를 타면 다른 동네로 못 빠져나가고 그냥 끄트머리에 평택이 딱 있는 거야. 평택까지 출구가 한두 개밖에 없고 그냥 평택으로만 갈 수 있는 도로야. 대신에 평택을 매우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KTX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하게끔 처음에는 설계를 해서 일종의 동대구역으로 직통 연결을 시켜놨어. 1시간 30분에서 40분 만에 KTX가 가. 근데 도중에 각종 지자체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도시도 KTX를 연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전에는 딱 한 번만 쓰고 저 대전에서 한 번 쓰고 오송에서 한 번 쓰고 동대구를 갔는데 요즘엔 동대구까지 가는데 한 5번쯤 서 기차가. 그랬더니 1시간 반 걸리는 게 아니라 1시간 50분, 2시간 걸리더라. 각자 장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주의 기운이 무엇과 전용화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 글자를 취하면 이 글자로 바로 옮겨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주면 매우 전용화된 고성능의 성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합이라는 것은. 자, 자, 육합에 대한 얘기. 부부합, 음양합, 감성합, 사적인 합. 다음에 대등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등이라는 거는 너가 대장, 너가 꼬봉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너는 그냥 소모품, 너는 주상품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육합은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합이에요. 표면적으로. 근데 이제 깊숙하게 심화 수업을 하게 되면 대등한 합이 아닌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너는 너, 나는 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정에 이끌려 감성적이고 개인적 성향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자, 공적인 삼합이나 형제합인 방합에 만약에 육합이 끼어들게 되면 그 목적을 감성적으로 일부 변질,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실력을 보고 오디션 봐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친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뽑으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내 딸이라서, 내 아는 사람인데 자격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믿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형태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채용 비리 같은 게. 제가 육합이 되게 많잖아요. 육합으로 도배를 했죠. 제 사주는. 해인합이 2개나 걸려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대충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공적인 목적으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만 사적인 정에 이끌려서 공적인 임무를 망각하는 부류의 영화에 되게 열광을 합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뭐가 있냐면은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제목이 뭐예요? 본드걸이 그 위장을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007을 미인계로 홀려가지고 007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만 정말 007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007을 도와줘.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 원래는 그 돈을 벌기 위해 1000만 원을 받고 그 어떤 사람에게 음모와 모략을 걸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의 사생활을 도청으로 다 듣다 보니까 그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정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한테 돈 준 사람을 파멸시켜버리죠. 뭐 그런 것들. 이게 사적인 정에 이끌리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영화로 된 게 있는데 이게 크라잉 프리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약간 B급 감성을 가진 무슨 닌자 액션 영화 같은 건데 이 크라잉 프리맨에 보면은 그 사람이 킬러야. 예, 킬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 세계관에서는 최고의 강자로 나오는 잘생긴 킬러인데 근데 이게 이름이 크라잉 프리맨인 이유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되게 울어요. 이렇게 빵 한다고 이런다고. 웃기는 사람이죠. 정이 많은데 직업이 킬러인 거야. 그래서 늘 내면에서는 내 임무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마음속에서는 싫어. 내가 왜 사람을 죽여야 돼. 울면서 사람을 죽여. 근데 이제 임무 목적상 어떤 자신의 살인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를 제거하라는 임무가 떨어져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아주 미모의 묘룡의 여주인공입니다. 죽이러 갔다가 그만 정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못 죽여. 그랬더니 또 크라잉 프리맨을